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청라동 제1풍경차에 아파트 2차 330, 331, 332, 334동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단전과 단수로 다양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149-2 1원 제1풍경차에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동했고 차량 72대가 전소되는 등 총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발화된 불이 인접 차량으로 확대돼 연기가 많아져 화점 접근이 어려웠다면서 화재가 일어난 방향 구역으로 방수를 실시하며 진압했다고 화재 진압이 오래 걸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330동 56라인, 331동 56라인, 332동, 334동 전체가 피해를 입었으며 329동부터 334동은 전기 안전 문제로 승강기가 중지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313명이 주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인천 서구는 6일 단수된 세대에 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며 7일 전기 공급도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구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지만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30동 라인 주민 A씨는 단전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해 고층을 오가는 게 어렵다. 계단으로 오가다 살펴보니 330동 중간층은 화재로 인한 검은 먼지가 쌓여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라며 단전으로 인해 집 안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다 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대체 숙소가 있는 집은 다행이지만 없는 주민들은 쉘터에 머물고 있다며 거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청소 문제, 음식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숙소가 없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다며 거주가 불가한 동주민들에게는 숙소비 지원이라도 빠른 협의가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고 유천호 강화군수 별세로 오는 10월 16일 치르는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째 날 9명이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을 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4일 국민의힘 소속 9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곽근태 평화에너지데크 대표이사,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순호 전 강화군 부군수,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 유원종 전 배준영 국회의원 보좌관, 전인호 미래발전포럼 강화군 지부장, 전정배 국민의힘 인천시당 농어촌 발전특별위원장, 황우덕 전 강화인삼 농협조합장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 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통해 강화군수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금도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학력 등에 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 정식 후보자 등록은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0월 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부터 12일이며 본투표는 10월 16일입니다. 한편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만 약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현대자동차와 인천공항 디지털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시계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등 두 회사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공항 내 상용 특수 차량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 공항 내 수소 인프라 확대, 공항 물류 자동화 지능화 로봇 도입 등 스마트 물류 시설 분야 협력, 미래 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교통수단 서비스 적기 도입, 미래기술 전시 홍보, 기타 기업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공항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내 물류용 지게차와 작업 차량 등을 수소 정의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아울러 현재 2개소에서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류, 경비 보안, 여객 서비스 등 공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자동차가 개발 중인 로봇 기술을 도입해 공항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 개인용 이동수단 서비스 도입, AAM 인프라 구축 등 여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올해 말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완료로 세계 3위 규모의 인프라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이 인천공항 미래 경쟁력 강화와 여객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학자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우수한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 기술의 시험장으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현대자동차의 우수한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교통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벤츠에서 발화된 화재가 발생한 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일부 상업용 시설에선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 금지를 공고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 사이에선 잠재적 가해자가 된 것 같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물을 분사해도 발화점까지 잘 도달하지 않고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재발화와 폭발의 위험도 큽니다. 때문에 차량 자체를 수조에 넣어 진압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차량 주변에 물막이 판을 설치하고 배터리 높이까지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지하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동식 수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공동주택 지하에 전기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한번 화재가 시작되면 쉽게 꺼지지 않는 전기차 특성상 지하가 아닌 지상에 주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층 거주자 사이에선 집값을 걱정하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차 사용자 대부분은 전기차 구입 당시 차량의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제조업체도 차량 스펙을 세세하게 공개하지만 배터리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고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EQE 세단으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뒤 전기차 사용자들이 내 차 배터리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량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엔 한 전기차 사용자가 본인 차량 배터리 모델을 확인한 글을 게시하자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다른 사용자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지난해 전기차를 구매한 A씨는 아파트 소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이미 전기차 지하주차장 진입을 금지하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친환경차라서 웃돈 주고 구입했는데 잠재적 가해자가 된 기분이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한 B씨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배터리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한 뒤 배터리 정보를 들었어도 소비자에게 배터리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소비자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세세한 정보를 얻고 배터리를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책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증제를 시행하면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며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BMW, 현대자동차, 기아, KG 모빌리티 커머셜 등 4개 자동차 제조 수입사의 103개 차종 17만 2,976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BMW 코리아는 320D 등 98개 차종 11만 3,197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교체용 조향 핸들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 내부 압축가스 추진제가 변형되어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8월 8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는 산타페 등 2개 차종 43,926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2열 시트 좌우측 하단의 배선 설계 오류로 사이드 에어백이 정상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량들은 8월 16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또한 현대차는 엑시언트 FCV 38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합니다. 조향 피트머남 고정 너트 제조 불량으로 조향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8월 14일부터 시정 조치를 시작합니다. 기아는 소울 15,763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전자제어 유압 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8월 5일부터 시정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KG 모빌리티 커머셜은 스마트 110이 52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조향장치 내 연결 부품 제조 불량으로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8월 10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국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가 8일 공개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7월 첫 주 8명에서 7월 넷째 주 37명으로 4.5배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 해당합니다. 국내 전체를 보면 7월 첫 주 91명에서 7월 넷째 주 465명으로 5배 늘어났습니다. 4주 사이 늘어난 국내 확진자 비율과 인천 확진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콧물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중 4분의 1이 코로나 환자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엄 교수는 2-3주 전부터 입원 환자가 다시 늘기 시작해 중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확실히 유행의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번 주가 넘어가면 5,600명대가 될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인 KP3라며 면역 회피 능력이 있어 유행을 더 가속화하고 진폭을 넓히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가 진단 키트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10월 중 코로나 신규 백신을 도입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과로나 수면 부족 현상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첨단 항공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처럼 항공우주 산업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경상남도 사천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인천시보다
관련 조직과 예산이 잘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인천시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서를 보면 항공, 공항 분야 예산액은 107억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액 15조 368억 원 대비 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해양항공국 산하 항공과에 배정됐습니다. 주요 사업들 예산을 살펴보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29억 5천만 원, 항공산업 지원 체계 구축 24억 4천만 원, 우주산업 지원 체계 구축 10억 원, 드론산업 활성화 6억 6천9백만 원, 백령공항 건설 지원 및 배후부지 개발 5억 380만 원, 인천항공산업 산하융합지구 조성 7억 원 등입니다. 반면 인천과 마찬가지로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경남 사천시의 경우 우주항공과 예산만 181억 원입니다. 정책별 사업 예산을 보면 우주항공산업 육성 96억 원, 미래산업 육성 19억 원, 기업투자 촉진 11억 원 등입니다.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운영, 사천에어쇼,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미래비행체 산업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경제국 내 같은 직제인 투자유치산단과 예산에도 항공우주 분야 사업 예산이 약 85억 7천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당 항공정비 일반산업단지 조성 71억 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12억 3,800만 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보조금 지원 1억 1,497만 원, 항공국가산단 지원 1억 1,440만 원 등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면 사천시의 항공우주 분야 예산은 약 267억 원에 이릅니다. 절대적인 액수만 보더라도 인천시 항공과 예산 107억 원보다 약 2.5배 많은 금액입니다. 이는 사천시 전체 본예산 9,318억 원 가운데 2.86%에 해당합니다. 인천시의 항공우주 분야 예산이 0.07%인 것과 비교하면 40배가 넘는 비중입니다. 인력만 봐도 인천시가 사천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부족합니다. 인천시 항공과 아래에는 항공정책팀, 공항시설팀, 항공산업팀 등 3개 하위 부서에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천시 우주항공과는 항공산업팀, 우주산업팀, 우주항공복합도시팀, 미래산업팀, 에어쇼기획팀 등 하위 부서 5개에 23명이 근무 중입니다. 여기에 투자유치산단과에서 MRO와 항공산업단지 등의 업무를 맡는 인원 6명까지 합치면 사천시 우주항공 분야 인력은 총 29명입니다. 결국 인천시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갖춘 관문도시로서 UAM, MRO 등 첨단 항공 우주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인력 예산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인 사천시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인천시의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허식 시의원은 인천시 항공우주 분야 담당 업무를 맡는 부서가 항공과 한 개뿐이라며 인천시는 예산도 부족하고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해양항만과 항공산업 모두 인천시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분야다. 현재 해양항공국에 모두 모여 있고 이 중에서도 하위과 6개가 해양항만 분야에 편중돼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항공우주 분야 조직을 늘릴 필요성은 시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를 4,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선 당초 예상보다 저렴한 알짜 매입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는 에어인천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의 부채를 떠안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인수할 화물기 연식이 오래된 점도 가격이 낮게 책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에어인천은 향후 국내 2위 항공화물 사업자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에어인천은 지난 7일 대한항공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거래 구조와 일정, 조건 등이 담겼습니다. 거래 구조는 교부금 물적 분할 합병 방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화물기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뒤 이를 에어인천이 흡수합병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에어인천이 향후 대한항공에 흡수돼 자회사가 될 아시아나항공에 거래 대금 4,7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항공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매각 금액이 부채를 포함해 1조 5천억여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아시아나항공 부채 총계는 12조 8천억 원에 육박하며 이 중 화물기사업부 부채만 1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부채를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부채는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 부채는 향후 대한항공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로 남게 됩니다. 또한 예상보다 인수가격이 낮게 책정된 데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11대가 대부분 이 30년 된 노후 기종이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여객형 모델을 화물용으로 개조한 보잉 747, 400BDS, F6대는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 제작됐고 처음부터 화물기로 만들어진 보잉 7447, 400F 4대는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보잉 767, 300F는 1996년에 만들어진 노후기입니다. 보잉 747, 400F 초기 출고가는 약 2,295억 원에서 2,700억 원, 보잉 767, 300F는 약 1,620억에서 2,025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을 고려하면 중고 가격은 200억에서 4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항공기 가치평가 플랫폼 에어크래프트 블루북 자료를 보면 보잉 747, 400F의 경우 중고 가격은 $1,000,000에서 $3,000,000 정도입니다. 보잉 7기어 6 스위치 300F의 경우 보잉 767, 300F의 경우 $2,000,000에서 $4,000,000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인수 가격은 한 대당 평균 $2,000,000로 책정돼 있다며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에 인력 800여 명과 사무시설 등을 가져오게 되는데 경납고와 지상주업 서비스는 인수 대상에서 빠졌다. 4,700억 원은 적절하게 시장 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에 따라 향후 대한항공에 이어 국내 2위 항공화물 사업자가 됩니다. 지난해 기준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 항공화물 수송 실적을 합하면 76만 톤 이상입니다. 대한항공은 146만 4천 톤이었습니다. 또한 에어인천은 향후 연평균 1조 원 이상 매출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알짜 인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매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에 앞서 화물사업 분야 독과점을 우려하며 제시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 6월 17일 에어인천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께 이씨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할 전망입니다. 이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미국 경쟁당국 법무부의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이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남동공단 금속연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화재는 9일 오후 12시 29분경 시작돼 약 27분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화재는 남동구 남동서로 270번 길에 위치한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철골조 2층 구조로 연면적 2,4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공장은 금속연마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곳입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초 발화 원인으로 용접 작업이 지목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번 화재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소방대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다량의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공장 내부에서 신속히 화재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공장 관계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58세 남성은 연기를 흡입하고 코, 팔꿈치, 무릎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60세 중국 국적의 남성은 연기를 흡입하고 목에 통증을 호소해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장 내에 있던 10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89명과 경찰 6명, 한국전력 2명 등 총 97명이 투입되었으며 소방차 등 장비 37대가 동원됐습니다. 현재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상황은 조사 중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